2주택자, 3주택자가 되면 이제 양도세에서 불이익이 네, 상속의 모든 것 김영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속주택이랑 기존 네. 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되는지 이런 네. 거에 많이 물어보셔서 네.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기존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데 상속주택으로 주택이 추가된 경우에 네. 도대체 어떤 걸 먼저 팔아야 세금이 좀 덜 나오고 네. 아니면 상속주택 받아서 괜히 세금 더 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내가 다주택자가 갑자기 된다. 네, 네, 의도치 네. 않게 다주택자가 돼서 불이익 받는 건 없는지 이런 네. 거 많이 물어보시죠. 네. 첫 번째 케이스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이 되는 건데요. 네. 원래 무주택자는 주택이 없다가 상속주택 받아서 그제서야 1주택자가 된 거니까 예. 사실 뭐 세금적으로는 크게 고려할 게 없긴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취득하신 날, 그러니까 상속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네. 그때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신 다음에 그냥 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조정 지역, 네. 강남, 서초, 송파 일부 그리고 용산구에 해당하는 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로 붙는다는 거. 좀 비싼 곳에 살고 계시면은 네. 이제 거주랑 보유를 같이 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그 외 지역이라면 뭐 그냥 전세를 보유만. 주거나 예. 월세를 줘도 뭐 비과세가 가능하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더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 네. 동일 세대원이라고 해서 네. 고인이랑 같이 살던 네.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상속인들이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보유를 네. 고인이랑 같이 살았던 기간까지 통산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뭐 2, 3년 정도 이미 같이 산 기간이 있다. 네. 이러면 보유기간 요건 2년을 이미 채웠으니까 예. 그때는 그냥 파셔도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원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케이스죠, 사실. 네, 제일 많죠. 그래서 기본 가정은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되면 이건 상속인의 의도랑 관계없이 주택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상속받은 주택보다 기존 기존 주택을 주택을, 먼저 예.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가 비과세가. 여전히 가능하다.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양도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은 그거는 세금이 없고 네네.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좀 내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뭐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네. 그 다음에 상속 주택을 파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네. 기존 주택 파시면서 비과세 받고 좀 이제 상속주택도 비과세 요건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팔아서 둘 다 비과세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이번에는 기존의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상속 주택을 추가로 받은 예. 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았다 보니까 이제 뭐 2주택자, 3주택자가 되면 이제 양도세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대부분 없어졌기 없어졌죠? 때문에, 네.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속주택이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용산 네. 이렇게 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니라면은 사실 중과세율은 없어요. 네네. 그래서 2주택자가 되나 3주택자가 되나 뭐 크게 불이익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양도세를 기존 집에 대해서도 양도세 일반세율로 내시면 되고 네, 중거가 아니라 예, 일반 세율로 일반세율로. 내고. 상속주택을 팔 때도 그냥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나온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 결혼이나 뭐 갈아타기 같은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2주택일지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상속주택이 한 채가 추가가 돼서 3주택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네. 상속주택을 추가로 받아도 예.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비과세는 다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속주택을 이제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같이 이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하나를 여러 네. 명이 나눠서 갖게 되는 경우죠. 네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상속인 모두가 주택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는 네, 그 사람의 네. 주택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분이 다 동일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뭐 상속인이 3명이라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없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네.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속받은 주택에 꼭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주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나이 순이죠. 네. 그래서 가장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주택으로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요거를 저희가 좀 예시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택 하나를 네. 이제 부모와 자녀가 6대 4로 나눠서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부모가 6을 가져가고 자녀가 4를 가져갔다고 보면 네. 부모가 지분이 제일 크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주택 수로 산정을 하고요. 네. 1순위니까. 예, 네. 자녀는 주택이 없는 걸로 봅니다. 아, 네, 네. 네. 케이스를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주택 하나를 네. 자녀 3명에서 똑같이 3분의 1씩 가져갔다고 예, 보면 예. 이런 경우에는 다 똑같은 지분으로 가져갔으니까 1순위가 오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경우에 이 상속주택에 살았던 사람이 네. 만약에 누군가 있으면 네. 그 사람의 주택으로 보게 보게 되고, 네. 만약에 살았던 사람이 사람도 아무도 없다. 없다라고 예, 하면 그러면은 이제 제일 연장자 네, 첫째. 예, 첫째가 이제 이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나머지 네. 둘째, 셋째는 이 주택이 없는 걸로 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